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지닌 갑국과 을국 두 가지 나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의회, 국회 전체 의석수는 각각 300석씩이래요. 국회의원은 총 300명이 있는데 지역대표는 200명 있고 비례대표가 100명으로 구성된대요. 갑국, 을국 모두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지역 대표의 수는 같고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한 명의 후보자만 공천을 한대요. 유권자는 지역대표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비례대표를 위해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한대요. 정당 선거를 별도로 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갑을이 공통되는데 이 뒷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갑국의 선거제도는 병립형이래요. 병립형이 뭐냐면 지역대표 의석수는 지역대표 의석수 그대로 확보를 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다시 그 100명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100명을 나눠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을국은 연동형이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어요. 연동형과 병립형의 차이가 나오는데 연동형은 뭐냐면 이제 정당 투표에 대해서 의회 전체 의석을 배분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정당의 투표율이 이 300석에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300석 곱하기 너네 정당이 득표한 만큼만 일단 의석을 가져가. 그 중에서 지역에서 확보한 의석수는 그대로 보장을 하고 그래도 모자란 의석이 있으면 그만큼만 비례대표로 이제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갑국과의 차이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근 선거 결과가 나오는데요. 갑국과 을국 둘 다 당이 4개가 되고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인 건 동일해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나 이제 보려면 갑국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100명을 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나눠 가지는 거죠. 그래서 A당의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40명이 되고 B당은 30명, C당은 20명, D당은 10명이 돼요. 그럼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보장해주죠.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서로 영향을 안 미쳐요, 이 나라는. 그렇게 해서 총 A당은 160, B당은 80, C당은 40, D당은 20 이렇게 국회의원이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을국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갑이고 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정당 득표율 40%를 어디다 곱해요? 300명에 곱해요. 그럼 가당이 최대 확보할 수 있는 정당은 300명 중에 40%니까 너네는 최대 120명까지 가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120명 중에 지금 지역에서 105표를 확보를 했어요. 그럼 가당의 비례대표는 120에서 105를 뺀 15명이 비례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에 비해서 이런 다수당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 제도죠. 연동형은. 나당의 경우에는 30%예요. 300명의 30%면 총 90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역에서 50을 받았어요. 그럼 비례대표를 40을 받겠네요. 다당의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이 20%니까 총 60석을 가져갈 수 있고 지역에서 30을 받았으니까 비례대표도 30이 돼요. 라당의 경우에는 10%니까 총 30자리를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지역에서 15자리를 받았으니까 비례대표도 15자리를 받게 되겠네요. 그럼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제 이 보기를 봐보면요. 1번 갑국에서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 수는 200개다. 그렇죠? 갑국의 국회의원이 200명이 있고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지역대표의 수가 같다고 했죠. 또 선거구별로 한 명의 후보자만 공천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선거구 수는 200개라는 결론이 도출이 돼요. 그럼 2번. 을국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면 여소야대가 형성이 된다. 한번 그런지 볼까요? 을국의 경우에 가나 다라 정당 중에서
과반수면 150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150표를 받은 정당이 없죠. 최대 정당이 가당인데 이 120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을 합치면 180이 돼버리죠. 이 야당이라는 건 어느 한 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여당이 아닌 전체 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여소야대가 되는 거죠. 여당이 작고 야당이 더 큰 정부 형태가 되게 돼요. 그래서 2번의 경우에는 맞는 말이죠. 3번. 을국의 가당 비례대표 의석수와 라당 비례대표 의석수는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했죠. 가당은 15명, 라당은 15명. 같네요. 숫자가 지금 같아요. 그 다음 4번. 갑국의 최근 선거 결과에 을국의 제도를 적용해보면 B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C당보다 많다. 갑국의 결과에 을국의 제도를 적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A당의 경우에는 총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300명 중에 40이니까 120이 되죠. 총 의석수가 120이어서 비례대표를 못 받아요. 0이 돼요. B당의 경우에는 30석, 30%니까 총 90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90석 중에 지역구에서 50석을 받았으니까 비례대표는 40명이 돼요. 아, 여기가 40명이 된다는 거죠. C당의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이 20%니까 300명 중에 20%면은 총 60명이 돼요. 그럼 60명이 되니까 지역구에서 20을 받으면 비례대표는 40자리가 되죠. D당의 경우에는 10%니까 총 30자리가 보장이 돼야 되죠. 그래서 비례대표는 20명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이런 결과가 있다고 했을 때 다시 4번을 읽어보면 B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C당보다 많다. B당의 의석수는 40석이 나오고 C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도 40석이 나오죠. 그래서 B당에서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둘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에요. 그 다음 5번도 풀어보면은 을국의 최근 선거 결과에 갑국의 제도를 적용하면 나다, 라와 달리 가당의 의석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건 가당만 계산해 보면 되죠. 가당의 경우에는 이 제도로 인해서 지금 비례대표가 지금 적게 배정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을국에다가 갑국의 제도를 적용을 하면은 이 지역구는 그대로 보장되는 반면 120, 총 의석수 120에 제한을 안 받게 되겠죠. 그리고 100석 중에 비례대표 의석을 40석을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은 가당의 경우에는 총 145로 숫자가 바뀌게 돼요. 아, 그럼 120에서 145로 바뀌니까 의석이 늘어나겠죠. 그럼 가당이 늘어나는 만큼 나다라는 줄어들어야겠죠. 그래서 가당의 의석률은 높아진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당도 계산을 해보면은 나당의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이 30%여서 원래 비례대표를 30자리만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 원래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연동형을 택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가게 된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다당의 경우에도 20%니까 원래 비례대표를 20자리만 받아야 돼요. 아, 그럼 여기도 연동형으로 혜택을 본 정당이네요. 라당의 경우에도 10%니까 원래 비례대표를 10자리만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15자리를 받게 됐었죠. 그래서 지금 나다라는 만약에 갑국처럼 선거제도를 바꾸게 되면 이 나다라는 불리해지는 정당이죠. 그래서 가당만 유리해진다 라는 이 5번이 맞는 문장이 돼요. 이렇게 해서 틀린 걸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